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오늘은 완전 처음부터 단계별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지만 여러 단계 때문에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전문가처럼 보이고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직접 갖게 될 거예요. 먼저 웹 호스팅을 설정하고 무료 맞춤 도메인 이름을 받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무료 고품질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한 뒤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코딩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많은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워드프레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잘못된 버전을 선택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른다면 말이죠. 워드프레스를 검색하면 wordpress.com과 wordpress.org가 나오는데 둘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서비스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wordpress.com은 호스팅이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로 요금제와 제한이 있으며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dPress, org는 무료 오픈소스 워드프레스 소프트웨어로 직접 호스팅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이게 바로 테마, 플러그인, 그리고 웹사이트 전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최근에 WordPress.com을 다시 사용해보면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2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스타 같은 인기 테마를 사용하려면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더하면 결국 한 달에 $40가 넘게 들게 됩니다. 반면 WordPress, org를 사용하면 직접 웹 호스팅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도구들을 단 몇 달러만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wordpress.com이 각종 유료 장벽과 제한을 두는 반면 WordPress org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웹 호스팅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이 처음이라도 호스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호스팅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도록 서버 공간을 빌리는 것입니다. 무료인 워드프레스를 구동하려면 이를 담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호스팅입니다. WordPress org의 유연성을 활용하려면 적절한 호스팅 업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올바르게 온라인에 올리는 명확한 5단계 로드맵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뒤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맞춤 설정할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할 테니 우선 호스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팅 제공업체를 선택할 때는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WordPress, org에는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에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호스팅 회사를 나열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목록에 있는 몇몇 호스팅을 사용해봤지만 특히 초보자에게 가장 쉽고 저렴하다고 느낀 곳은 허스팅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스팅거를 추천드리고 이번 튜토리얼에서도 이 호스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요금제를 선택하기 전에 호스팅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허스팅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번 튜토리얼을 위해 기존 프로모션 가격에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파트너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링크가 보이실 거고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이기도 합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이번 세팅에 맞는 할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링크를 새 탭에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을 보시면 할인 코드가 이미 적용되어 있고 요금제를 선택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금제 옵션으로 스크롤되면 프리미엄, 비즈니스, 클라우드 스타트업 3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요금제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50GB의 NVMe 스토리지와 무료 도메인도 함께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적합합니다. 추후 리소스에 따라 언제든 요금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요금제를 선택하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제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48개월로 설정되어 있어서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48개월에서 24개월, 12개월, 1개월 요금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2개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옵션도 충분한 할인을 제공하고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2개월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메인은 첫 해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원하는 도메인이 있다면 여기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도메인 이름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끝이 .com으로 끝나는 것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장바구니에 담긴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쿠폰 코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시면 이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계속하기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직 호스팅어 계정이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청구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저도 지금 입력을 마치고 완료되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정보와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이제 모두 완료되었으니 결제 제출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호스팅어의 온보딩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웹 호스팅 설정을 완료했고 도메인 이름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봅시다. 호스팅어 온보딩 설정 화면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웹사이트를 본인을 위해 만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드는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저 자신을 위해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가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는 호스팅어 계정에 사용한 정보와 동일합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두어도 괜찮으니 오른쪽 아래로 가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빈 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만약 앞서 도메인 이름을 입력했다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가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를 선택하고 이 도메인이 개인용인지 아니면 회사나 단체에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제 경우에는 그냥 개인 도메인입니다. 이 옵션들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고 여기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정보들은 모두 앞서 입력한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등록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도메인이 등록될 것이고 휴대폰 번호로 인증 코드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메인 이름이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타겟 고객층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드롭다운을 열어서 원한다면 다른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서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면 호스팅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도메인이 완전히 등록되기 위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해당 알림이 보인다면 호스팅어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도메인 사용을 위한 이메일 주소 인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아보세요. 그 이메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메일 인증을 클릭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이 인증되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스팅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도메인이 이제 활성화되었다고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이제 설치되어 도메인과 연결되었으니 3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단계로 넘어가서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웹사이트에 사용할 템플릿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대해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팅어에 가입하면 실제로 2가지 다른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호스팅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가 선택되어 있고 왼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어 도메인이나 호스팅 플랜과 관련된 설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왼쪽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워드프레스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화면 요소들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이트 건강 상태 같은 정보도 볼 수 있고 블로그 게시물이나 포스트의 초안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설정들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웹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맨 위로 올라가서 화면 옵션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항목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고 정돈된 시작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화면 요소들 중에서 다시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항목의 선택을 해제한 채로 화면 옵션을 닫겠습니다. 이제 깔끔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테마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외모 탭을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테마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2025 테마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테마인 아스트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는 초보자에게 가장 친숙한 테마 중 하나이며 나중에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템플릿 라이브러리도 제공합니다. 또한 정말 초보자에게 친절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해당 테마를 사용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테마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클릭하여 아스트라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스트라 테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아스트라 테마가 설치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배너를 닫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제 현재 활성화된 테마가 아스트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플러그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여러 개의 사전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중에 설치할 템플릿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 사전 설치된 플러그인들을 모두 비활성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전 설치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려면 상단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일괄 작업을 클릭하고 비활성화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플러그인이 비활성화되고 목록에서 제거하려면 다시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일괄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하세요. 적용을 클릭하고 상단에서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플러그인이 삭제됩니다. 이제 새 플러그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플러그인이 표시됩니다. 이 플러그인들은 휴대폰의 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수천 가지가 있으며 각각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조금만 찾아보면 도움이 될 만한 플러그인을 아마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경우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특정 플러그인을 찾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가서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Starter Templates를 입력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앞서 말씀드린 무료 고품질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터 템플릿 온보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페이지 빌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리멘트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 옵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면 하단으로 가서 대시보드로 나가기를 클릭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설정을 엽니다. 여기서 화면을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스타터 템플릿에서 Elementor 페이지 빌더 템플릿 비활성화라는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옵션이 자동으로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다면 반드시 꺼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정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렇게 설정을 마치면 Elementor가 나타나야 합니다. 스타터 템플릿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왼쪽 메뉴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스타터 템플릿 항목 아래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스타터 템플릿 온보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선택하면 스타터 템플릿 갤러리가 열립니다. 특정 유형의 템플릿을 찾고 있다면 상단에서 검색할 수 있고 여기에는 미리 만들어진 목록들도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천천히 살펴보거나 여기 홈페이지를 스크롤하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리미엄 태그가 붙은 템플릿이 보인다면 해당 템플릿은 유료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태그가 없다면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단으로 스크롤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러브 네이처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에서 템플릿을 확인하고 직접 스크롤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이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몇 가지 다른 설정들이 보입니다. 사이트 로고가 있다면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색상 팔레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초록색 옵션을 선택할게요. 이 설정들이 마음에 들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추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페이지 빌더와 연락처 양식뿐입니다. 기본적으로 SEO와 검색 노출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했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시작합시다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Starter Templates가 여러분을 위해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완료됩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완성되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스크롤을 내려가며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미리 만들어진 페이지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Astra 테마가 설치되었고 Starter Templates와 Elementor가 설정되었으며 템플릿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 웹사이트를 직접 커스터마이즈할 차례입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정하려면 상단에서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이 팝업을 닫고 알겠습니다를 클릭하면 이제 Elementor 페이지 빌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웹사이트와 각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에 구조 패널이 보이실 텐데 만약 이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 언제든지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구조 패널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웹사이트의 큰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 컨테이너를 확장하고 열면 그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컨테이너들은 큰 섹션 안에 있는 열 컬럼과 같습니다. 그럼 이 내부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두 번째 제목, 텍스트 에디터,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를 다시 보면 똑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텍스트 에디터,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구조 패널로 다시 돌아가서 편집하고 싶은 요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비활성화하거나 다시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삭제를 클릭하면 해당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요소들은 드래그해서 다른 요소 위나 아래로 옮기기만 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목을 다시 맨 위로 옮기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페이지와 웹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했으니 실제로 여기 있는 일부 콘텐츠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내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 번째 제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에디터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버튼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의 버튼 설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설정을 열면 기본, 정보, 성공, 경고, 위험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버튼 타입을 사용하므로 저는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텍스트는 시작하기에서 문의하기로 바꿀 거고 링크 항목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연결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시태그를 삭제한 다음 contact라고 입력하면 제 연락처 페이지가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방문자가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버튼이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맞는 올바른 콜 투 액션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경우 문의하기 대신에 만약 상점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쇼핑하기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라면 내 포트폴리오 보기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 콜 투 액션에 맞는 올바른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웹사이트 헤딩과 버튼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러 이미지가 포함된 다음 컨테이너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고 왼쪽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제 내 컴퓨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놓으세요. 파일이 업로드되면 여기에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기 미디어 라이브러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디어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템플릿에서 미리 가져온 이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선택한 커스텀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내 커스텀 이미지가 여기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 웹사이트의 나머지 이미지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 맨 위로 다시 스크롤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 상단으로 가서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찾으세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컨테이너, 그리드,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헤딩을 다시 추가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헤딩 요소를 찾아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홍색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해당 요소를 놓았을 때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딩 아래에 이 요소를 놓으면 헤딩이 그 아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을 취소하려면 키보드에서 Ctrl 플러스 Z 또는 Command 플러스 Z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지 않는 변경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상단으로 가서 다양한 기기 아이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데스크톱 보기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태블릿 버튼을 클릭해서 태블릿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보기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데스크톱 보기에서 웹사이트에 적용한 모든 변경 사항이 모바일 보기에도 완벽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또 다른 큰 장점은 모든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 아이콘들 옆에는 페이지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편집하고 있지만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페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About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또는 연락처 페이지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레이아웃과 요소를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tarter Templates의 또 다른 멋진 기능은 Starter Templates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른 템플릿에서 미리 만들어진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Outdoor Adventure 템플릿이 마음에 들면 클릭해서 열 수 있고 이 템플릿에 어떤 페이지든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 새로운 템플릿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진 블록만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서 페이지에서 블록으로 전환하세요.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미리 만들어진 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 전체로 전환하면 다양한 페이지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리 만들어진 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또는 예를 들어 FAQ 페이지를 만들 때도 필요한 블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블록을 클릭하세요.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블록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다음 상단으로 가서 블록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 페이지에 해당 블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페이지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단을 보면 Elementor Page와 Draft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을 변경하려면 상단으로 가서 이 아이콘을 찾으세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FAQ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를 임시 저장해서 게시됨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편집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게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페이지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FAQ라고 표시되고 더 이상 임시 저장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구조 패널을 옆으로 옮기면 상단의 메인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템플릿에서 가져온 모든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새로 만든 FAQ 페이지를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로고도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실제로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나가서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왼쪽 상단으로 가서 Elementor 로고를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로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왼쪽 상단으로 가서 워드프레스 로고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상단으로 가서 내 웹사이트를 찾으세요. 사이트 방문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으로 가서 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 테마 설정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서 메인 메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부터 배워봅시다. 왼쪽으로 가서 메뉴를 찾아 클릭하고 메인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페이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현재는 홈, 소개, 서비스, 연락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도 동일한 페이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FAQ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하고 싶은 페이지를 찾아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 웹사이트로 다시 들어가 보면 새 페이지가 상단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내에서 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동하고 싶은 페이지를 클릭한 상태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제 홈페이지 다음에 해당 페이지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만족하면 상단에서 게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변경 사항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트의 로고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헤더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헤더를 찾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선택한 템플릿에 따라 투명 헤더에 관한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이 보인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서 사이트 제목 로고를 찾으세요. 여기를 클릭해 봅시다. 로고 변경을 클릭하고 상단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이제 내 컴퓨터에서 맞춤 로고를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여기에 파일을 놓고 오른쪽 아래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지금은 내 로고가 흰색 배경 위에 흰색 로고로 올라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아래쪽을 잘라내고 위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아래로 가서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내 맞춤 로고가 왼쪽 상단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걸 고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서 로고 너비 슬라이더를 찾아봅시다. 이 값을 60에서 110으로 설정할게요. 이제 훨씬 더 보기 좋아졌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명 헤더 알림이 있다면 그 부분을 클릭해서 로고를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니 투명 헤더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다른 투명 로고 사용을 비활성화하세요.
이제 이 기능을 꺼주면 내 로고가 완전히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의 레이아웃을 맞춤 설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지금은 로고, 메인 메뉴, 그리고 이 버튼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설정들이 헤더의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요소의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그냥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면 돼요. 저는 로고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볼게요. 그리고 헤더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상단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버튼을 찾은 다음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그 요소가 헤더에서 제거될 거예요. 헤더에 대한 변경사항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상단으로 가서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웹사이트의 로고와 헤더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메인 메뉴도 함께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웹사이트의 푸터와 푸터 메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맨 아래까지 내려가면 여기 푸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메뉴와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려면 왼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푸터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도 헤더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 하단에도 요소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동일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로고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 X를 클릭해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 메뉴의 경우 여기에서 메뉴를 클릭한 다음 메뉴 구성을 클릭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푸터 메뉴를 찾겠습니다. 현재는 헤더의 기본 메뉴와 마찬가지로 메인 메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메인 메뉴로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보조 메뉴로 올라가서 새 메뉴 만들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푸터에도 메인 메뉴를 그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푸터에 대한 변경 사항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상단으로 가서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앞으로 활성화된 테마를 변경하거나 테마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 모두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왼쪽 상단으로 가서 X를 클릭해 테마 설정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멘트로 편집하기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엘리멘트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사이트 설정을 선택하면 웹사이트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색상, 글꼴, 텍스트, 버튼, 이미지, 폼 필드가 표시되는 방식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사이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단계가 완료되며 이제 웹사이트가 완전히 맞춤화되어 라이브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5가지 모든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호스팅 받기, 도메인 확보, 워드프레스 설치, 테마와 플러그인 설정, 그리고 콘텐츠에 맞게 디자인을 맞춤화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호스팅을 해서 호스팅을 신청할 때 이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면 가장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